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1학년도 정시 원서 지원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021학년도 수시 결과에 대한 발표가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21학년도 정시에 대한 발표 결과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2022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의과대학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서부터 이제 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 예비 고2, 예비 고3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의과대학에 초점을 딱 맞춰서 지금서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 결과와 2022학년도에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2021학년도 이제 정시 원서 지원에 대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게 될 텐데,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081명 정도를 선발했거든요. 1081명이라는 선발 인원은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기획임등 선발 전형의 인원을 뺀 일반 선발의 전형에 해당되는 인원이 1081명이었고요. 이 인원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이 되어진 모든 인원을 합친 인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기획균형 전형을 모두 합친 인원은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한 55명 정도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전체 모집 인원은 1285명 정도였고, 전체 경쟁률로 봤었을 때는 6.23대에서 6.23에서 6.13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의대 경쟁률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를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기획균형 선발 전형을 포함시키면, 하지만 그 두 개의 전형을 뺀 일반 전형의 인원만으로 봤었을 때는 의대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죠. 2020년도에 경쟁률이 8.06대 1이었었는데 올해 8.25대 1로 경쟁률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일반 대학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대부분 다 하락했죠. 평균적으로 0.5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의과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라는 점은 결국은 의대 쏠림 현상들, 다시 말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상위 대학이나 상위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들을 조금 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면 아무래도 모든 전형에서의 경쟁률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약학대학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것도 무려 32개 대학에 1578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경쟁률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쏠림 현상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자연계에서 결국 경쟁력 하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학계열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또는 의학계열이 아닌 일반 공과대학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도 내년 입시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자연계에 있어서는.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률이 낮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선발 인원의 차이가 있죠. 가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528명, 나군에서 336명, 다군에서 217명이니까 사실상 모집 인원이 가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원서 쓰실 때는 가군에서 적정 안정 지원하면서 나군에서 상향을 치게 되고 또는 안정화시키게 되고, 다군에서는 사실 선택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그냥 원서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전략적인 원서 지원은 가군과 나군에서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가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36대 1에서 3.90대 1로 0.46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나군과 다군은 대부분 다 경쟁률이 올랐죠.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0.72 정도 경쟁률이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19 정도 경쟁률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정시의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2월 5일 정도가 되어져야 결과가 나고, 거기에 대해 추가 모집 기간까지 생각하면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수리 가형과 그 다음에 과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고,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리 가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14,440명 정도 감소하게 됐는데, 이론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2020년도에 1,015만 3,869명, 33%의 학생들이 수리 가형을 선택을 했는데요. 올해는 13만 9,429명, 34.3% 비율은 증가했지만 결국 탐구 과목을 선택한, 수리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는 줄게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과탐이죠. 과탐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과탐이 수학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탐은 우리가 4개 영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또는 어떻게 그 선택한 과목의 표점의 만점이 몇 점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의과대학 상위권대학 또는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갖게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학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약간의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경우였었는데, 2021년도에 특히 운이 따라줬었던 과목은 뭐냐면 생명과학이 표현점수 만점이 72점, 지구과학이 표현점수 만점이 72점이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2020년도에 만점이 74점이었거든요. 그 74점이고 화학원이 만점이 67점이기 때문에 화학원과 지구과학의 점수 차이는 무려 7점. 7점이라고 하면 그 점수 차이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점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학생들이 과탐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동일한 점수를 가졌다라고 봤었을 때 과탐에서 벌어지는 7점 차이는 결국 하늘과 땅을 정도의 격차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계열에서 의학계열을 진학할 때 과탐의 선택과 그 다음에 선택한 과목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는 부분은 입시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표점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었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의 표점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의 표점이 높은 이유들은 당연히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비율, 그 다음에 선택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도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의 표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학생 수는 감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3만 1,000명 정도 감소가 되어졌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00명 정도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 수의 감소의 폭은 2022학년도에도 전년도보다는 좀 둔화되어지겠지만 학생의 감소는 계속 유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요소는 첫 번째는 학생 수가 많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그대로 있다는 점. 특히 그리고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32개 대학 1,578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거는 결국은 약대를 가지 않은 학생들, 의학계열의 의대나 치대로 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의학계열의 진학을 목적을 주지 않은, 진학을 목적을 주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자, 수능 응시자의 추이,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의 학생 수의 감소폭은 좀 둔화되어지죠. 하지만 이런 감소의 경향들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19, 20, 21학년도의 수능 응시자를 보면 53만 명, 48만 8천 명, 42만 1,000명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오면서 4만 1,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2020에서 21년도로 오면서 6만 7천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실 2021학년도의 학생 수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뭐냐면 재수생의 숫자가 아니라 재수생의 비율이 크게 늘었죠. 재수생이 종전에는 25.7%에서 29.9%로 재수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시에 매우 불리한 거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에게. 자, 아시는 것처럼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와 정시가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시는 재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데 수시에서도 재수생들이 유리한 전형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의학계열이에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와 같은 학교들은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인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2019년도에 졸업생과 재수생에 대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에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있는 표는 2020년도의 졸업생과 재수생들의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도가 아까 벌써 때 재수생의 비율이 몇 %라고 그러냐면 2019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도로 갔더니 그때 재수생의 비율이 여기 있네요. 재수생의 비율은 24.5%. 그리고 2020년도로 가면서 25.7%로 해서 약 1.2% 비율이 상승했고 2021년도 가면서 큰 폭으로 재수생의 숫자가 늘게 되어지는데 2019년도에 1등급과 2등급에 있어서 재수생과 졸업생의 비율을 보니까 졸업생의 비율이 70% 수리 가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재학생의 비율이 약 30% 정도 됐는데 2020년도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이 1.2% 상승을 하게 되니까 1등급과 2등급 구간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72.28%고 재학생의 비율이 28.71%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학생들과 재수생에서 전체 수험생 중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25%인데 그 25%의 학생들이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약 71%다. 엄청난 거죠. 그럼 1등급과 2등급이 왜 중요해? 다 아시는 것처럼 1등급과 2등급의 의미는 첫 번째, 수시에서는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등급이든 간에 3등급이 되어지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1등급과 2등급 정도의 내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테니까 보통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이 4나 세계 영역 등급합이 5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3등급을 어떤 영역을 맡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의미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정시에서는 당연히 1등급이나 2등급 내의 성적을 맞아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또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은 되게 중요하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아니면 정시에서 중위권 이상의 대학에 또는 의대나 치대를 진학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가 2024학년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대입 공정화 방안이 작년에 발표가 되어지면서 원래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자라고 했지만 사실 2022학년도부터 대입 공정화 방안에서 발표가 되어졌던 내용들이 실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역 대부분이 정시 비중이 40%를 늘렸죠.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이 정신을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정시가 늘어나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에게 유리하죠. 재수생들이 뭡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공부하고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 재수생들은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똑같은 과정을 2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라는 공부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게 되어지면 결국 재수 3수생들에게 수능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지금서부터 목표점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의 변화, 주요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주요 방향은 대입 공정화 방안이 작년에 발표가 되어지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게 정시 비율을 증가시킨다. 자, 원래는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우리가 30%를 늘리자라고 했는데 당장 2024학년도까지 40%의 목표점을 잡다 보니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40%로 늘린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정시 비율을 늘렸고, 정시 비율이 늘면서 수시에서 비중이 줄죠. 대표적으로 수시 비중이 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줄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비중이 준 거죠. 그리고 교과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먼저 내신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는 적성고사는 올해 2022학년도 폐지가 되어지고 논술은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시 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 다음에 수능은 정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 고여사라의 완화,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공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졌죠. 물론 그 이슈가 되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7%의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수시 비중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 선발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 정시 또한 사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가 되신 분들에게 볼 때 교육의 기회를 남들만큼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입시 관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재수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1학년도 수능을 보신 분들이 본인 성적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본인 성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2022학년도에 입시의 변화가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2022학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22학년도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일 거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공정화 방안에 대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고교간의 서열의 완화라든가 브라인드 서류 면접이라든가 브라인드 서류 평가에 대한 것 또는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게 실제 2021학년도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에서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2021에서 22, 23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입시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약대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약대 선발 인원이 32개 대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의학 계열에 지원하시는 분들 또는 의학 계열이 아닌 일반 공과 대학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자연계 학생들은 커다란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시 자체가 크게 출렁인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 하지만 문과 쪽의 학생들은 사실은 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사실 좀 대학 입시가 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으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가 조금 더 경쟁률이 완화되어지면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꼭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완화된다 해서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이제 2015년도 교육 개정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고전에는 종전까지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공통과 선택형 구조로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를 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과 선택형 구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정시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국어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과목이 세분화되어지게 되고 그럼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2022학년도 정시 전형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의 선발 인원도 많아지는 데다가 또 약대라고 하는 새로운 커다란 덩어리 전형이 새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셨던 것처럼 국어나 수학의 전형이 세분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입시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수생의 증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서 지속되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흐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취도도 낮아지게 되고, 공부 외적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많아지고, 또 부모님하고 많이 싸우겠죠. 갈등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학습이 사실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학생의 공부를 잡아주면서, 목표점을 잡아주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2022학년도 의과대학의 변화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의대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드릴 테니까 영상을 계속 청취하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넓혀 나가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이 3027명이죠. 전년도보다 인원이 늘었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830명,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197명 정도 되어지는데,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약 5대5 정도 비율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이 반영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이기 때문에 결국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든 간에 결국은 의과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면 수능 체제를 거의 대부분 다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정도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폭이 매우 줄었다, 이 점을 보셔야 되고, 결국 의대와 일반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체제가 되냐 수능 체제가 안 되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추천서는 원래 2022학년부터 폐지가 되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지고, 추천서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에 충분하게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추천서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서부터 폐지가 되어지도록 했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소서에서 지나치게 내용을 부풀리거나 거짓된 사실들을 논문으로 인해서 입시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 보니까 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자소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일단 2022-23학년도부터는 글자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하긴 했는데, 일부 대학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부산대, 순천향대 등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 결국은 뭐가 중요해진다는 얘기냐면 면접이 중요해진다는 뜻이에요.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형 방식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는 1단계 배수의 변화라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변화, 또는 새로운 신설이 변화가 되어지거나 폐지가 되어지거나 신설 명이 바뀌거나 등등등과 같은 의과대학의 수시 전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3개 영역 중에 수학을 꼭 필수로 하는 학교들, 우리가 의과대학을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3개 영역 중에 수학을 빼고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수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을 필수로 놓는 학교들을 정하면 단국대, 천안,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원광대, 부산대, 고신대 등등등의 대학들은 수능에서 수학을 반드시 필수로 보고 있고요. 수능 시험에서 같은 과목에 선택 제한을 두는 학교들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원투 과목을 해야 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투투 과목을 해야 되는 경우, 동일 과목의 원투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일 원투를 불인정하는 학교가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 울산대 정도가 대부분 다 불인정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과탐을 선택하게 될 때는 대부분 서로 다른 과목의 원투를 선택하시는 경우들, 이렇게 하시겠죠. 정시에서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것, 정시 모집에서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조선대예요. 하나 반영하면 대학 가기 되게 수월하겠죠. 한 과목만 준비하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를 반영하는 학교가
30회가 대학, 의과대학 중에 2개 대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쏠리게 되고 학생들이 쏠리면 점수가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탐 하나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군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내년에 정시 전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군에서 선발하던 대학이 나군으로 이동한다든가 나군에 선발하던 대학이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사실 전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 커다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입시 사이트에도 그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한다고 하는데 그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 전형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을 잘 노리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한양대 등은 종전에는 나군에서 선발하다가 가군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당연히 가군에서 선발하던 학교들이 또 나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군의 변경이 발생이 되어지면 정시에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입시의 불안전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인문계열 이수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순천향대학교, 고신대, 종전과 동일합니다. 의과대학은 2022학년도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현재 2학년이거나 3학년이신 분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수능 체저. 일단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체저를 미반영하는 의대가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의대를 가든 치대를 가든 한의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수능 체저는 필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든 학생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여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생부에 대한 관리 기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리 기제가. 왜냐하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고교 서열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브라인드 서류 면접이나 브라인드 서류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부를 충실하게 잘 관리가 되어지고 내신 성적을 잘 유지하게 되어진다면 종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높은 대학의 합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2022-23학년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는 형태로 해서 기재가 이루어지는 거고, 2024학년도 가게 되어지면 사실 학생부에서 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학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가 2023학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교과 성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 특히 그리고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에서는 우리가 논문은 기재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탐구 연구 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 방향이나 진로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기재하는 부분하고 특히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기재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보다 좀 많이 영향력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도서명하고 저서명만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독서에 관한 거에 대해서 도서 항목에 대해서 면접 시에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서 항목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학년도 입시 변화가 심하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재수생이 늘어난다 이거잖아요. 재수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입시에 되게 불리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비중이 확대되니까 수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학생부 기재 관리를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서부터 하이퍼 리뷰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지금서부터 계획을 잡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처음으로 해서 이제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대학에서 발표가 되어진 내용들이 시행 계획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의과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